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18번째 시간 18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R의 기본 기능을 통해서 네, 기술 통계량 중심을 나타내는 평균, 절사평균, 중위수, 최대값을 구하는 네,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네, 코드 내용이고요. 네, 타이디버스 이 패키지를 로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개의 패키지가 메모리에 올라가고요. 네, 저희는 이 다이아몬드에서 제공해지는 네, 프라이스라는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네 가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알려주는 값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보통 그러죠. 엑셀에서는 averag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얼에서 이 평균을 구해주는 기본 함수는 mean이라는 소문자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해당되는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na.orm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a라는 거는 not available의 약자고요. 통계에서는 요 na를 missing value, 결측치 또는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 열이라고 한다면 열 중에서 일부의 이 값이 없는 이런 값을 통계에서 missing value라고 하고요. 그걸 얼에서는 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변수가 가진 값 중에서 한 개라도 요 NA가 존재한다면 이 결과 자체는 NA로 됩니다. 즉, 미싱 밸류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평균을 구해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요 na.orm이라는 아규먼트에다가 이 tru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NA 개수만큼 데이터가 빠지고요. 또 분모에 나눠지는 개수도 그만큼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아몬드라는 예제 데이터에서는 미싱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 na.orm을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가 예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na를 만들고 그 na가 있을 때 평균이 구해지지 않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na.orm을 썼을 때 그 평균이 구해지는 그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i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3,932.8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지 못한 약 54,000개의 프라이스, 다이아몬드 가격이 있는데요. 이 평균이 약 크게 반올림한다면 약 4,000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약 54,000개 정도의 다이아몬드 가격대는 4,000달러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 이 양적인 자료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절사평균 가기 전에 저희가 예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이라고 하고요. alt 마이너스에서 c 이렇게 해서 10, 20, 30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na 이 얼에서 na로 인식하려면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명한테 어떤 값을 조사했는데 3명까지는 응답을 해줬는데 4명이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얼에서는 요 na라고 하는 거고 통계에서는 요 na를 missing valu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면 x1이라는 예제 데이터가 생기고요. 이거는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요 x1이라는 데이터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결과 보시는 것처럼 요 na가 나오거든요. 즉, 요 평균을 못 구해주죠. 이럴 때는 이 min이라는 함수 안에 요 na.orm이라는 아규먼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equal하고요. 대문자로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요 데이터 개수가 총 4개인데 4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missing value가 빠진 총 데이터 개수 3개로 해서 요 3으로 나누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에서 60이 되겠고요. 그걸 3으로 나누면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 예제 데이터에서는 미싱 밸류 없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이런 미싱 밸류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 na.orm이라는 아규먼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심 알려주는 값이 이제 절사 평균이고요. 이 절사 평균을 트림드 민이라고 합니다. 절단된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렬을 하고 양쪽에 각각의 일정한 비율을 뺀 다음에 그 빠지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에서 평균을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절사 평균을 구하는 기본 기능의 함수는 동일하게 min이라는 함수 쓰고요.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 되겠고요. 네, 카마 하시고 트림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이고요. 예를 들어서 0.0으로 넣어주면 이 값은 5% 절사 평균 됩니다. 그래서 작은 쪽에 5%또 큰 쪽에 5% 데이터가 빠진 나머지 90%의 평균을 구해주게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issing 밸류가 있으면 구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na.rm equal true 요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이아몬드 데이터에서는 missing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 na.rm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min 하시고요.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가 되겠고요. 카마하고 트림 이퀄 0.05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요 3,47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도 안 뺐을 때가 약 3,930달러 정도 되겠고요. 양쪽의 5%를 정렬하고 양쪽의 5%를 뺐을 때의 이 절사 평균이 3,470달러입니다. 그러면 평균과 이 절사 평균이 만약에 크게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이 프라이스 데이터에 또 그리고 이 평균이 이 절사 평균보다 크니까요. 큰 쪽에 이상하게 큰 값이 있다는 거죠. 즉 이상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 평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는 대표값으로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구한 평균하고 절사 평균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요. 이 절사 평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는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같은 경우랑 평균만 받았다면 3,932달러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했다면 절사 평균으로 해석한다면 약 3,470달러와 비슷한 이런 가격대들이 주로 많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5%를 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다음에서도 이상치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 해보는 게 아니라 10%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위수의 표현을 중앙값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영어로는 여전히 medi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edian을 구하는 함수는요, 소문자로 median이 되겠고요. 여기도 데이터 달러 variable 마찬가지로 카마하고요. na.rm equal true라는 아규먼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missing 밸류가 있다면 저희는 missing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media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2,40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하고 평균 요 3,932달러랑요 절사평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아니 죄송합니다. 중위수죠. 또 절사평균하고 요 중위수 값도 여전히 차이가 크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좀 더 확실하게 이상치가 있다. 또 큰 쪽에 있다. 절사 평균이 3,470달러인데 중위수하고 또 여전히 차이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5%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쪽에 이상치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 절사 평균보다는 중위수로 요 양적인 자료 중심,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치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중위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치가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더 중심, 대표값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이 중위수로 양적인 자리의 중심,
양적인 자리 대표값을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 즉 프라이스는 2,400달러가 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있는 이런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부분은 기본 기능으로는 하나의 함수로는 못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쓰는데요. fetch.max라는 함수 안에 빈도를 구해주는 테이블 함수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테이블이 빈도를 구해줍니다. 각각의 값의 빈도, 양적인 자료의 각각의 빈도를 구해주고요. 이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쪽으로 된 다음에 각각의 빈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fetch.max는 뭐냐면 빈도 중에서 가장 빈도가 큰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면요. 테이블,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해주면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빈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33달러의 빈도는 15번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1333달러 20번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 빈도 구해진 부분을 fetch.max를 해주면 빈도 중에서 가장 큰 빈도, 그것이 바로 최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61의 빈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프라이스가 가장 작은 게 326달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326달러부터 이렇게 점점 큰 값에 대한 각각의 빈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261번째 있는 빈도가 가장 컸다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261번째 있는 그 값이 뭐냐면 6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빈수는 261이 아니라 60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5라는 달러가 가장 이 양적인 자료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알려주고요. 최빈수는 또 양적인 자료의 중심을 알고 싶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최빈수로 이 양적인 자료를 해석한다면 600달러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들로 주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절사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 네 가지 값이 다 다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어떤 값이 이 양적인 자료의 중심, 이 양적인 대표값으로 바람직한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의사결정,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네 가지 값을 다 쓰시고요. 주어진 자원과 그 다음에 인력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한테 가장 대표값은 무엇인지 이걸 찾아보는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